자, 오늘은 단항식, 다항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계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단다항식의 계산이에요. 자, 단항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항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미 중학교 1학년 문자와식 과정에서 배웠을 겁니다. 단항식은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어떠한 식 중에서 딱 한 가지로만 구성된, 즉 어떤 문자와 숫자의 곱으로만 구성된 녀석을 우리는 단항식이라고 하고, 그렇게 생긴 녀석들이 더하기 빼기로 여러 개 연결된 녀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단항식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 다항식까지 확장해서 계산을 해보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항식을 먼저 좀 볼 건데요. 자, 우리가 단항식은 사실 더하기 빼기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단항식은 곱셈과 나눗셈 위주로 볼 건데요. 자, 단항식을 먼저 곱셈을 해본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한 단항식 3a의 제곱 곱하기 5b의 세제곱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어쨌든 우리가 자연수나 정수와 유리수를 계산할 때도 소가로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 단항식도 항상 소가로 먼저 계산을 할 거예요. 자, 3a 전체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9, a의 제곱 a제곱이다 라고 적어주시고, 다시 곱하기 5b의 세제곱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상수는 상수끼리 먼저 45, 밑이 다르기 때문에 a제곱 따로 b세제곱 따로, 결론 45a제곱 b세제곱이다 라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즉 단항식끼리의 곱은 상수끼리 계산, 밑이 같은 녀석끼리 계산을 하면 되는 단순한 지수법칙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녀석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단항식을 나눗셈 한다 라고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겠죠. 지수법칙 때도 설명드렸지만 나눗셈이란 녀석은 어쨌든 곱셈으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을 해볼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자, 6a 세제곱 b 5제곱이라는 녀석을 다시 나눠봅니다. 4a b의 제곱으로. 그럼 이런 녀석 계산할 때는 우리가 6a 세제곱 b의 5제곱을 그대로 두시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 뒤 그 뒤에 있는 문자를 4ab의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역수를 취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럼 남은 것은 분모와 분자를 잘 구분해서 약분하는 것. 그래서 상수를 먼저 약분을 해보니까 2가 남고 3이 남고, 자, 다시 분모의 a를 약분해보니까 a가 2개가 남게 됩니다. 자, 다시 b가 2개니까 지워내면 분자에 3개가 남게 돼요. 자, 이 녀석을 결론을 쓸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분모에 누구를 쓰고 분자에 누구를 쓰는가, 이걸 가장 헷갈려 하는데 잘 구분해서 분모는 2밖에 안 남았으니까 2분의 분자에는 상수 3과 a가 2개가 남았었죠. b는 3개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2분의 3a제곱 b세제곱이라고 결론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항식은 단순한 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곱셈과 나눗셈이 크게 복잡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어디가 분모고 어디가 분자인지, 그리고 상수끼리, 그리고 밑은 같은지 지수법칙 때 주의했어야 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이 혼합되어 들어있으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눗셈을 모조리 다 곱셈으로 고쳐준 뒤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확인 예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예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곱셈에 관련된 단항식 계산이 나와 있어요. 3a의 제곱 곱하기 5a의 6제곱입니다. 그럼 말했죠. 상수는 상수끼리 먼저 15 곱해주시고, 문자 밑이 같기 때문에 a의 제곱과 a의 6제곱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곱셈 지수끼리의 덧셈이었다. a의 8제곱 한 개 결론. 이게 답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단항식도 곱해보죠. 2번 2a의 제곱 b 곱하기 3a 세제곱 b의 4제곱입니다. 자, 이 녀석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상수는 상수끼리 곱하고 6, 그 다음 밑이 같은 a제곱과 밑이 같은 a 세제곱을 곱할 겁니다. a제곱 세제곱 5제곱.
다시 미시 같은 b와 b를 계산할 거예요. 1제곱과 4제곱이니까 5제곱. 결론 6a 5제곱 b 5제곱입니다. 다시 한번 3번 계산해 봅니다. 3번 3a 제곱 b 세제곱이네요. 그 녀석을 다시 제곱을 시켜보고요. 다시 한번 2a b의 제곱을 세제곱을 시킨 뒤 곱할 거예요. 그럼 소가로로 무조건 먼저 풀어주셔야 됩니다. 3을 먼저 제곱하면 9. a 제곱을 제곱하니까 지수끼리의 곱이죠. a의 4제곱. b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b의 6제곱이라고 소가로 풀어주시고 곱하기 다시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8이죠? 자, a의 1제곱의 세제곱이라 a 세제곱입니다. b의 제곱의 세제곱, b의 6제곱이에요. 그럼 다시 요 두 단항식을 곱할 거니까 상수끼리 72, 그 다음 a 4제곱, a 세제곱, a의 7제곱, b의 6제곱, b의 6제곱, b의 12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곱셈 마지막 4번입니다. 마이너스 2에 이번엔 문자가 3개예요. xy 세제곱 z의 제곱의 전체 세제곱 곱하기 다시 3x의 세제곱 y z 제곱의 다시 제곱이에요. 그럼 또 소가로 먼저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부호 조심합니다.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라 마이너스 8. 그 다음 x의 세제곱 y의 9제곱, z의 6제곱입니다. 곱하기 다시 3의 제곱이라 9, x 세제곱의 제곱, x 6제곱, y의 제곱, z의 4제곱입니다. 그럼 결론 상수는 상수끼리 곱할 거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72, x 세제곱과 6제곱, x의 9제곱, y 9제곱과 2제곱, 11제곱, z 6제곱과 4제곱, z의 10제곱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곱셈을 계산해봤고요. 자, 이번엔 단항식의 나눗셈 한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번부터 볼게요. 마이너스 2a b의 제곱이라는 녀석을 나눠볼 겁니다. 4a 제곱 b로 요 녀석으로 나눠볼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부터 제곱하면 4 a의 제곱에 b의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나누기는 미리 고치겠습니다. 곱하기 역수예요. 4a 제곱 b 분의 1 이렇게. 그런 선생님이 약분할 수 있는 거 분자 분모 헷갈리지 않고 약분만 잘해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4와 4 모조리 지워지고요. a가 2개고 여기도 a가 2개라 모조리 다 지워집니다. b가 하나고 하나 지우니까 b가 몇 개 남죠? 3개. 그럼 결론 b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시 한번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8x의 제곱 y의 세제곱입니다. 나누기 마이너스 4xy의 제곱의 전체 제곱도 계산해 볼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적어봅니다. 8x 세제곱 y 세제곱은 그대로 두고 이 나누기만 곱하기로 고쳐서 역수를 취해 줄 건데 어차피 이 녀석 다 한꺼번에 뒤집어지니까 계산해서 역수 취해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 x의 제곱에 y의 4제곱이죠. 그 녀석을 전체에다 역수로 바꿔주겠다. 그럼 다시 계산해보시면 8하고 16 지워주고 분모에 2가 남아요. 다시 x 3개, x 2개가 지워지면서 분자에 x가 하나 남습니다. 다시 y 4개, y 3개 지워지면서 분모에 y가 하나 남아요. 그럼 잘 적어주세요. 분모에 남은 상수가 2고 분모에 남은 문자가 y예요. 2y 분의 다시 분자 상수 없고 x 하나 남고 y 없습니다. x 2y 분의 x 이 녀석이 단항식의 나눗셈 정답이에요. 다시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자, 3번 보시면 3a에 5제곱 b의 4제곱을 나누고 있어요. 누구로 나누냐면 6a 세제곱 b의 4제곱에
다시 제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3. A의 5제곱, B 4제곱은 그냥 쓰시고 나누기만 곱셈으로 역수 취해줄 거라고요. 그럼 6의 제곱 36, A 세제곱의 제곱, A의 6제곱, B의 4제곱의 제곱, B의 8제곱을 전체에다 역수 시켜주겠다. 역수 취해주겠다. 그럼 다시 한번 또 적어볼 거예요. 약분해봅니다. 3하고 3 지워지니까 12가 남죠? A가 분모의 6개, 분자의 5개니까 다 지워지고 A 하나 남습니다. 다시 B가 4개, B가 8개니까 B 4개가 다 지워지고 B가 4개만 남아요. 그럼 결론, 분자는 다 지워지고 분모만 남아있어요. 분모의 상수 12, A라는 문자 하나, B라는 문자 4개 해서 12AB 4제곱분의 1입니다. 다시 한번 4번도 또 모아볼게요. 4번. 4번도 봐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2에 x세제곱 y의 제곱에 전체 제곱. 이번엔 분수꼴이 또 나와 있어요. 나누기 다시 3분의, 이거 괄호가 없네요. 3분의 2에 x세제곱 y의 6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괄호 먼저 풀기로 했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2를 제곱하니까 9분의 4예요. 그 다음 x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x의 6제곱, x의 제곱의 제곱, y의 4제곱이에요.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고치고 이제 역수를 취해줄 건데, 역수라는 것은 분자가 분모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분자가 분모로 내려온다. 요 가끔 친구들이 이거 글씨를 쓰다 보면 헷갈려서 이 녀석을 분자에 있는 녀석인지 분모에 있는 녀석인지 착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곱해져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분자에 해당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역수를 취할 때는 반드시 2x 세제곱 y의 6제곱이라고 한꺼번에 다 내려와 주시고, 분모에 혼자 있었던 3을 분자에 적어 주셔야 돼요. 요거 은근히 틀리는 친구들, 계산 실수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저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요 x의 6제곱, y 4제곱도 여기 있는 분자에 해당하는 녀석입니다. 그럼 약분을 해보면 3이 하나 지워져서 분모에 3, 상수 남고 2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되네요.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2. 자, 그 다음 x가 3개, x가 6개니까 3개 다 지워지고 3개 남을 거예요. 분모에 y가 6개, 분자에 y가 4개인 거라 y 4개 다 지워지고 y 2개 남아요. 그럼 분모에 누가 남았는지 체크해보니까 분모에 3상수 남아있고요. x 없고요. y의 제곱이 남아있어요. 그럼 분모는 3y 제곱분의, 다시 분자 체크합니다. 자, 분자에는 상수 2와 x 3개 말고 더 남은 게 없어요. 상수 2와 x 3개, 2x 세제곱, 3y 제곱분의 2x 세제곱이라고 결론 내주시면 되겠어요. 예제 3번 확인해서 3번 한번 다시 풀어봅니다. 이번엔 혼합 계산이에요. 나눗셈과 곱셈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9ab의 세제곱에 나누기니까 곱셈으로 고치고 3a제곱 b분의 1 역수로 바꿔주시고 곱하기 ab의 제곱입니다. 그럼 다시 자, 약분 상수부터 시작해볼게요. 3이 약분돼서 3만 남습니다. 자, 보시면 A는 분자에 2개가 있고 분모에도 2개가 있네요. 둘 다 하나씩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분모에 B가 하나 있고 분자에는 여기 3개와 2개 총 5개가 있는데요. 그럼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지워서 2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거 같이 적어볼 건데 남은 게 상수 분자에 3 남아있고요. 그 다음 B가 2개 B가 총 4개가 남아있고 분모엔 아무도 없으니까 1 해서 3B의 4제곱입니다. 혼합계산도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2번도 또 확인해 볼게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3A 세제곱 B 나누기 2B의 제곱인데 여기 곱하기 되어 있는 녀석이 전체 완전 제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녀석을 그러면 먼저 곱셈으로 고치고 2B의 제곱분의 1. 그 다음 요 소가루로 바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16 될 거고요. A의 제곱 될 거고요. B의 6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결론 또 우리가 약분을 또 시켜봐야겠죠. 자, 보니까 분모에는 상수가 2밖에 없어서 2는 16과 약분돼서 8이 남습니다. 그 다음 분모에 b가 2개밖에 없는데 분자에는 하나, 총 6개, 7개가 있어요. 그럼 2개 지울 거고 여기 있는 거 하나 지우고 여기 있는 거 하나 지워서 5개가 남겠다. 그럼 결론 다시 상수는 3과 8만 남았으니까 24. 및 a의 세제곱, 및 a의 제곱, a의 5제곱, 그 다음 b 없어지고 여기 아까 5개 남았었죠? b의 5제곱. 결론 24, a의 5제곱, b의 5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의 계산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이제 다시 다항식의 계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방금 다항식의 계산에 여러 가지 예제들을 좀 풀어봤어요. 자, 그럼 항이 다항식, 한 개짜리일 때는 곱하기랑 나누기를 이용해서 항을 좀 합쳐봤다면, 자, 이번에는 다항식, 항이 다른 녀석들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우선 덧셈부터 먼저 볼 거예요. 덧셈. 자,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선생님이 3x 제곱과 더하기 4x 마이너스 2 이렇게 항이 3개짜리인 식 하나와 다시 x 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1이라는 두 가지의 다항식을 놓고 두 녀석을 한번 더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구분을 해야 되느냐? 문자가 똑같은지, 그리고 차수가 똑같은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x제곱과 x제곱 이런 녀석을 차수와 문자가 똑같은 동류항이라고 하죠. 그 동류항은 동류항끼리 4x의 제곱이라고 개수들끼리의 합을 이용해서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4x와 마이너스 3x의 합이기 때문에 동류항 x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주시면 다항식끼리의 덧셈이 끝납니다. 그래서 차수와 문자가 같은 동류항끼리의 계산한다. 동류항끼리의 합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뺄셈도 한번 예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뺄셈도, 자, 2x제곱에서 2x제곱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4라는 녀석을 빼볼 거예요. 빼볼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한번 빼볼 건데요. 자, 요 다항식에서 이 녀석의 다항식을 뺄 때 물론 차수와 문자가 같은 녀석들을 각각 생각해서 빼주는 것도 좋지만, 자, 우리는 마이너스란 녀석을 각각의 녀석한테 분배를 해준 뒤 빼는 걸 연습을 해볼 겁니다. 나중에 복잡할 때는 마이너스 분배해서 푸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할 때가 있거든요. 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차수와 문자가 같은 녀석끼리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동류항이죠. x제곱입니다. 3x 플러스 x 동류항이죠. 플러스 4x예요. 마이너스 4 플러스 3 동류항이죠.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다항식끼리의 뺄셈도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을 계산할 때는 결국 뭐가 제일 중요하다?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곱셈과 나눗셈도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럼 곱셈도 한번 볼게요. 자, 곱셈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의 곱셈을 많이 합니다. 다항식끼리의 곱셈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요 2학년 과정에서는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3x라는 녀석한테 2x 플러스 4y라는 어떤 항이 두 개짜리인 다항식을 곱해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배운 녀석이 있죠? 중학교 1학년 때 분배 법칙. 그래서 이 3x라는 녀석을 2x라는 녀석한테 분배해줘서 곱합니다. 그리고 이 3x라는 녀석을 4y에게 분배해서 곱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써서 나중에 뭐만 해주면 되겠다? 덧셈만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3x와 2x를 곱하면 3, 2, 6, x가 2개? 6x제곱이 될 거고요. 다시 3x와 4y를 곱하면 더하기 12 문자 x y더라 라고 적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곱셈에서는 꼭 분배 법칙을 기억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이 이제 나눗셈인데요. 나눗셈. 마찬가지입니다. 나눗셈은 언제나 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좋냐면,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곱셈으로 바꾸지 않아도 쉽게 나눠지는 녀석들은 굳이 바꾸지 않고 바로바로 나누셔도 되는데, 우리가 과정이 조금만 더 복잡해진다라고 하면 무조건 곱셈으로 고치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그럼 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12에 a의 제곱, a 이렇게 되어 있네요. 12에 대문자 a. 책엔 대문자 a로 되어 있는데 소문자 a로 고쳐서 계산을 해주세요. 12a의 제곱에 마이너스 6ab의 값을 3a로 나눠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단순하게 이 녀석을 곱셈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냥 직접적으로 이 녀석을 3a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이렇게. 굳이 곱셈으로 고쳐서 하지 않겠다. 그냥 바로 나누겠다. 그럼 이렇게 나눌 때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결국 이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3a분의 12a 세제곱 이 녀석과 빼기 3a분의 6ab의 값이 된다. 즉 3a로 어떤 다항식을 나누면 3a분의 12a 세제곱과 그 다음 3a분의 마이너스 6ab로 나눌 수 있어요. 하트처럼 생겼죠? 그래서 하트 모양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나눠서 계산이 가능하겠다. 그럼 이제 약분만 해주면 되니까 간단하죠? 3 약분하면 4. a 약분하면 a의 제곱 될 거고요. 다시 3 약분하면 2. a 약분하면 b가 돼서 4a 제곱 마이너스 2b가 되고요. 동류항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끝이 나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아까 곱셈으로 고치라고 했는데 고치지 않고 바로 직접적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곱셈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다시 똑같이 12a 제곱 마이너스 6ab라는 녀석을 3a로 나누는데 이번에 이 녀석을 한번 곱셈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이 녀석을 곱셈으로 고쳐보면 12a 제곱 마이너스 6ab라는 녀석을 곱하는 거예요. 3a분의 1한테. 그럼 아까 전에 곱셈에서는 분배 법칙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3a분의 1을 12a 제곱 한번 곱해서 분배해. 다시 6ab한테 한번 곱해서 분배한 뒤 빼주면 되겠어요. 분배 법칙도 이용할 수 있겠다고요. 자, 그럼 분배해봅니다. 이 녀석을 얘한테 곱하면 아까 전에 우리 약분했던 거랑 똑같이 4. a 하나 지워져서 a가 되겠죠? 다시 빼기 3 지워지니까 2. a 지워지니까 b만 남겠다. 결론은 같아요. 그냥 직접적으로 나누든 곱셈으로 바꾸든 결론은 같으나 두 가지 방법 다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항식 계산까지 마쳤으니까 한번 이제 계산을 좀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 이미 예제로 많은 걸 풀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 예제에서 3번씩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확인 예제 1번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생긴 다항식 앞에 숫자가 붙어 있으니까 분배 법칙을 통해서 다 전개부터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4x의 제곱에 분배하니까 플러스 6x 분배하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괄호는 쳐놓을 겁니다. 자, 빼기. 자, 이번엔 3을 분배할 거예요. 괄호치기 꼭 필수예요. 3x의 제곱에 3 분배하니까 마이너스 6x. 자, 그 다음 3 분배하니까 6, 3, 18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 다항식과 다항식의 뺄셈이더라. 그러면 4x의 제곱 플러스 6x 빼기 8에서 자, 뺄셈이니까 마이너스 또한 분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녀석을 계산하니까 결국 4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x제곱에 6x에 플러스 6x 플러스 12x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6 써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은 연습하느라고 3을 먼저 다 분배한 뒤 그 다음 뺐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분배할 땐 실은 요 마이너스까지 한꺼번에 분배해서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6x 그리고
마이너스 18이라고 이 밑에 과정 생략하고 이 아래 과정으로 바로 내려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연습하느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한 번 더 단계를 거친 거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문제를 많이 풀면서 마이너스까지 한꺼번에 분배를 해주세요. 자, 다음 확인 예제 2번에 있는 3번 문제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또 단항식을 뺄 건데 먼저 곱한 뒤 뺄 건가 봐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4xy를 각각의 항에 분배해서 계산을 해줄 거예요. 4xy한테 x를 곱하면 상수 안 변하고 x만 2개가 돼요. 그리고 y는 하나가 되겠죠? 더하기. 다시 4xy에게 y를 곱하면 4x는 그대로 y만 2개가 되는 거겠죠? 자, 이 녀석에서 자, 다시 빼는 겁니다. 자, 빼는데 누굴 빼냐면 다시 뒤에 보시면 3x가 붙어 있어요. 이 3x도 똑같이 분배해준 뒤 뺄 겁니다. 자, 그럼 3x 분배하니까 6x제곱 y 3x 분배하니까 마이너스 3xy겠죠? 자, 다시 한번 그럼 결국 빼는 거니까 4x제곱 y랑 4xy의 제곱에서 자, 분배해봅니다. 마이너스 6x제곱 y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xy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확인해 볼 거냐면 문자와 차수가 같은 동류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 여기 보시면 x제곱 y가 보이시고요. 여기도 보시면 x제곱 y가 보여요. 문자 xy로 같으면서 x의 제곱 차수도 동일합니다. 동류항이에요. 그럼 동류항은 반드시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4x제곱 y와 마이너스 6x제곱의 y라서 마이너스 2x제곱 y라고 적어주실 거고요. 요 녀석과 요 녀석 따로 동류항이 존재하지 않네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4xy 제곱 혼자서 플러스 3xy라고 적어주시면 계산이 끝납니다. 반드시 동류항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만 쓰면 틀린 답입니다. 동류항 계산이 되어야 맞는 답이에요. 다시 확인 예제 3번에 또다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고 다시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고 더할 겁니다. 그럼 우리 정수와 유리수 계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눗셈과 곱셈을 먼저 계산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덧셈은 마지막입니다. 나눗셈 먼저, 요 녀석 먼저 계산을 하고 다시 이 녀석 계산을 한 뒤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부터 자, 이 녀석 우리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방법 중에서 이런 녀석은 바로 그냥 한 방에 나누는 게 좋겠어요. 한 방에 나누는 방법 사용할 겁니다. 자, 더하기. 얘도 한 방에 나누는 방법 사용해 볼게요. 2의 2 제곱으로 한 번에 8a의 세제곱 마이너스 6의 2의 제곱 b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쪼개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다시 이 녀석도 하트 모양으로 쪼갤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지워져서 이렇게 한 번 더 적어볼게요. 그럼 얘부터 3a분의 9a 제곱입니다. 3 약분되죠? 3. a 하나 지워집니다. 3a만 남아요. 다시 3 지워지고 5가 남고 a 하나 지워져서 플러스 5b만 남습니다. 더하기. 다시 이렇게 쪼개면 2가 지워지고 4. a 2개 지워져서 하나 남겠죠? 그래서 4a 이렇게 되겠고 다시 2 지워지면 3이고 다시 a 2개 지워지니까 사라지고 b가 남아서 마이너스 3b가 됩니다. 이렇게 괄호. 자, 다시 그럼 그 녀석을 결국 두 다항식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3a와 4a의 합 7a 동류항 계산 5b와 마이너스 3b의 계산 플러스 2b라고 적어주시면 또다시 나눗셈이 끝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단항식과 다항식을 여러 가지 예제를 통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